네, 안녕하십니까. 다빈치입니다. 2020년 3월 18일 오후 1시 20분 정도 좀 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좀 오늘 시장은 어제 미국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솔직히 찾아보면은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하락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하락폭,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낙폭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반등폭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솔직히 어제 내놓은 트럼프가 내놓은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천조 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했고, 이건 일단 하원에서 하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원래 이게 민주당이 해야 되는 정책인데 공화당이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이니까, 여당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의 좀 분위기가 어떤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정책은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해야 되는 거고, 요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깎여도 어느 정도가 깎일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CP라고 아실 거예요. 회사채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이 CP가 있습니다. 등급이 회사채 신용 등급인데, 이 CP 기업 어음인데, 이 CP를 이제 신용 등급이 좋아야지 이거 이자를 좀 낮게 싸게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유가가 지금 아직은 30달러 밑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7.17 크루드 오일인데, WTO, 그러니까 WTI, WTI 같은 경우도 지금 27.5달러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유가가 이렇게 빠지면요, 이 셰일 오일 같은 경우, 특히 셰일 기업들은 거의 도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요. 근데 이 셰일 기업들이 등급이, CP 등급이 거의 BB- 등급, BBB 등급까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BB 이하 등급 같은 경우는 CP 등급이, CP가 솔직히 말해서 자칫 잘못하면 거의 이 도산 위기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살리지 못하면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처럼 신용 위기로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은행, 금융권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티브 무누신이죠. 재무장관이 1조 달러 정도는 아직도 갖고 있다. 요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또 봐야죠. 봐야겠죠.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나올 거는 다 나왔습니다. 일단 의원에서, 하원에서 일단 통과되느냐.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은 당연히 공화당이 잡고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일단 요 부분은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간단하게 이 서브프라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오늘은 그 수급하고 유가하고 환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시점에 어떤 그 흐름하고 그때의 흐름하고 어떤 식으로 다른지 같은지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기준 우리나라 종합 주가지수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 2007년 8월입니다. 7월이고 여기 7월부터 8월 요 사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때가 빠졌어요. 이때도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5% 넘게 빠졌죠. 그리고 이때도 7% 넘게 쭉 빠졌습니다. 근데 미국도 일단 이때는 많이 빠졌어요. 이날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 이거 보시면은 2007년도 6월 7월부터 보겠습니다. 이 7월부터 보시면은 거래소, 코스닥은 일단 배제하고요. 이 거래소를 보시면은 그 전에 6월 달에는 그렇게 매도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7월부터 이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7월부터 지금 현재 이게 8월까지입니다. 2007년 이 차트가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가 거의 그냥 계속 쏟아졌습니다. 8월 달에도 계속 쏟아졌어요. 8월 달에는 거의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확인이 되시죠? 자, 거기다가 또 9월달을 한번 볼까요? 9월달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9월달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반등은 했어요. 자, 9월하고 10월 초까지는 뭐 반등은 했습니다. 그럼 9월달하고 10월달의 어떤 수급을 볼까요? 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수가 그래도 이렇게 빠지고 올라갔어도 좋지 않았습니다. 예, 좋지 않았고, 이거를 그때 누가 받아줬냐면 기관이 받았어요. 예, 기관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 7월 요때부터, 예, 요때부터 이제 12월 뭐 2008년까지, 예, 보면은, 기관이 받아줬어요. 외국인이 파는 동안. 자, 그래서 10월 달에도 요때 10월 11일 날, 예, 10월 11일 날 대규모로 사줬어요. 아, 그래서 요때 날짜를 한번 보게 되면, 야, 10월 11일 날이 요 날이죠. 예. 요 위에서. 그래서, 아, 이거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 1조 6천억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계속 또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점으로 해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갔죠. 반등을 했죠. 예, 수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수급만 보겠습니다. 이 지수 흐름하고. 11월 달에도 계속 매도를 쳤어요. 외국인이. 자, 그래서 12월 달에는 좀 초순에는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예, 다시 12월 달에도, 예, 매도는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중간에 이거 3천억 정도 사는 거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죠. 뭐 계속 보시면은 뭐 1,000억은 기본이고 뭐 4천억, 2천억, 6천억 이렇게 파니까 계속 요때부터 계속 매도였습니다. 요 구간 자체가 매도였다는 거죠,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을 줘도 큰 어떤 시장에 상승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부족했다라는 부분이고, 자, 본격적으로 하락을 한 건 2008년도부터죠. 예, 그래서 2008년 한 5월 달까지는, 예, 그래도 좀 어떻게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2008년 5월 달까지 수급을 보겠습니다. 예, 외국인이 어떤지. 자, 보십시오. 예, 4월 달에 조금 매수로 돌아섰죠. 4월 달이 요때였습니다. 요 구간에 좀 좋아졌다가, 그전에는 계속 매도였어요. 좋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월, 2007년도는 배제하고요. 2008년도부터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자, 1월부터 이 외국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매도예요. 그러다가 4월 달에 잠깐 샀어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매도한 금액하고 외국인이 매수한 4월 달에 잠깐 매수한 금액을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뭐, 세 발의 피입니다. 예, 세 발의 피예요. 진짜로 반등하려면 막 이 4월 달 내내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죠. 별로 파란불이 매도가 뭐 조금 있거나 한 번 정도 있거나 그렇게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약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월 달에는, 예, 본격적으로 5월 달 좀 지나고 나서 이때죠. 이때까지죠. 이때까지는 그러다가 5월 달까지는 좀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도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8월, 예, 그래서 8월 달까지,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계속 매도가 나온 거죠. 예, 이때가 어떻게 보면 8월 달하고 6, 7, 8월 달이 본격적으로 그냥 막 다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다가 10월 달에, 예, 10월 달에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9월 달까지 그러다 10월 달에 이렇게 저점 찍고 이제 지수는 반등을 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까지, 예, 그래서 12월 달에는 다소 좀, 예,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007년하고 2008년도에 그 흐름을 보시면 요때가 언제냐면 요때부터 서브프라임이, 그 전부터 서브프라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뭐 알트 A 뭐 또 뭐 있었나요? 그 등급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등급이 한 세 등급이 있는데 중간 등급이 알트 A 등급인데 그 밑에까지는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알트 A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우량한 채권까지도 이게
잘못하면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위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런 흐름인데, 자, 이렇게 제가 수급을 보여드렸을 때 여기서 좀 회원님들이,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현재, 지금 현재의 어떤 외국인의 그 일별 현황을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자, 계속 팔죠. 2월달, 2월 초부터 시작이죠. 시작해서 계속 팔아 제꼈습니다. 아직은 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렇게 반등을 줘도 갈 자리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등을 준다고 해도 그러려면은 매수세가 그래도 좀 며칠간은 나와줘야 됩니다. 몇백억 가지고는 안 되고, 못해도 1000억, 2000억, 3000억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는 게 나와줘야지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락은 조금 잠시 멈추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직은 매도입니다.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 2007년부터 2008년, 2007년 10월, 7월, 8월부터 2008년까지 아예 놓고 보면요,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이때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이 넘게, 거의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요 2009년 본격적으로 매수해서 나온 데가 언제냐면요, 2009년 요때 3월 하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요때부터였습니다. 요때부터가 쭉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근데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자, 요때도 저점은 높아졌어요. 2018년도, 2008년도죠. 2008년, 2009년도에는 저점이 높아졌어요. 근데 요게 2008년도 요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미국 시장하고 놓고 볼게요. 다우지수하고. 자,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2008년도, 2007년도, 2009년도 요 3년 동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2007년도죠. 2007년도, 2008년도입니다. 자, 이렇게 다우지수인데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2008년도 10월 달에 저점 찍고 11월 달에 저점을 좀 높이다가 또 3월 달에는 다시 저점 높여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위로 움직였는데 지금 다우지수는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요때가 3월 달이 본격적으로 저점을 찍고 간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때부터는 똑같았어요. 2007년하고 2008년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른 점은 바로 요겁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 시점은 2009년 3월입니다. 그때부터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요때를 저점으로 잡고 간 거죠. 근데 요때가 언제였냐면 통화 스왑이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달러에 대한 어떤 아무리 시장이 달러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해도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외환 보유고에 대한 중요성이 컸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는 동남아도 그렇고요. 근데 이머징 국가에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면요, 이걸 뭘 하냐면 미 국채를 삽니다. 중국이 이때 당시에도 상당한 금액의 외환 보유고 중에서 상당 부분을 미 국채를 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풀어도 그 돈이 다시 자기한테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국채를 사주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국채를 사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쌍둥이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지금도 그렇고요. 어찌 되었건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저점이 여기서 높아지는 모습이었지만 다우지수 미국은 여기에서 3월달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3월달을 저점으로 그 다음부터는 쭉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거는 S&P 지수도 똑같아요. S&P 지수도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고, 자, 이런 모습이 나와서 미국이 반등하고 올라가 줬을 때가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요때 서브프라임 때의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는 거래소는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요 구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는 요 3월 지나고 나서 요 때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게 매수가 들어온 걸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냐면은, 물론 후행성입니다만 미국의 증시가 요 3월을 저점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자, 요거까지는 이제 뭐 이 서브프라임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이제 이렇게 지수론으로 나와 있고 수급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유가하고 환율이에요. 자, 요거는 좀 별개긴 하지만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27달러 선에서 왔다가 30달러 밑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요 유가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2007년부터 2008년도 최고가를 146달러를 찍었어요. 유가가 이때는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빠질 때. 자, 지수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때 이제 2007년부터 2008년. 이렇게 시장이 무너졌을 때, 해외 차트도 그렇고요,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이건 올라갔어요. 지금은 역의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 좀 역으로 돼 있죠. 만약에 이렇다면은 유가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 현재는. 만약에 같은 그냥 지수의 어떤 수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유가는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서브프라임과 다른 상황이에요. 요게 다른 상황입니다. 환율은 같아요. 환율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200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12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갔죠. 환율을 보실까요? 지금 현재는 1235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 서브프라임 때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서브프라임 때 보십시오. 2007년도에는 거의 뭐 달러당 950원, 1000원도 안 했던 그 환율이었는데 2008년, 2009년 요때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팁.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수가 2008년도 10월을 저점을 찍고 11월 달 다시 저점 올리고 3월 달에 저점 올려서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3월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자, 환율을 보실까요? 환율 보시면 여기죠. 역의 관계로 갑니다. 자, 이 10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11월 달에 다시 돌파했습니다. 요 가격을. 그리고 3월 달에 다시 돌파했어요.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부터 좀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하고 미국 지수, 이제 미국의 S&P 500을 보죠. S&P 500이나 다우나 똑같습니다만, 자, 미국의 지수를 봤을 때는, 자, 환율의 정점을 2008년도, 2007년도 서브프라임 때는 환율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정점으로 해서 지수는 상승했어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시면요, 환율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고, 이건 내려가고 올라가고,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이후에서부터 외국인이 들어왔고 환율이 안정이 된 거죠. 자,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유가가 좀 다릅니다. 유가는 역으로 가고 있는데, 유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환율은 동행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환율은 동행을 합니다. 지수하고요. 그러면 지수를 현재 상태로 놓고 본다면, 자, 이렇게 뭐 하다가 지금 올해 2009년도 때는 거의 박스권이었죠. 그러다가 올해 2월 달부터 쭉 밑으로 내려 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내려갔죠. 환율은 이렇게 좀 등락을 보였다가 주가는 횡보를 하는데 환율은 상당히 변동이 좀 심했어요. 11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거의 100원 이상의 10% 이상의 변동을 줬죠. 그러다가 올해 2월 달에 다시 환율이 요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점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환율의 정점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즉,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저는 그걸 한 달로 잡고 있습니다. 한 달, 그러니까 보름에서 한 달이니까 거래일이 20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는 그래도 진짜 하루 정도 빼고는 열흘 정도는 이어서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열흘을 그냥 아예 쭉 매수로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환율의 정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뉴스도 다 봐야 돼요. 미국 뉴스, 미국에서 나오는 아니면 우리나라나 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
예,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른 부분이 코로나. 유가가 저렇게 빠지는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는 신용 위기로 인해서 물론 그때 때도 소비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 사태하고 다르게 그때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소비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조차도 지금 뭐 물론 좋아지고는 있지만 예, 지금 상태에서는 뭐 중국이 뭐 조업을 가동하는 게 좀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소비와 공급 자체가 완전히 다 예, 마비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비됐다기보다는 더 전혀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감산을 해도 소비를 안 하면요, 그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셰일 기업에 대한 미국 셰일 기업에 대한 러시아와 사우디의 어떤 헤게모니 때문에 일어난 건 맞습니다만 그거보다도 소비, 예, 그때 당시에도 소비는 좀 위축되긴 했지만 대규모 자금을 풀어서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가동은 했어요. 그거에 대한 주된 역할을 그때 했던 게 중국이었습니다. 예. 돈은 미국이 대주고 그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어떤 소비나 그런 부분을 중국 내에서도 좀 하게 만든 거죠. 수출도 물론 그랬지만 중국 내에서 하게 만들었어요. 소비 시장이 있었죠. 근데 지금 중국조차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은 2008년도와 다르게 역외관계로 가고 있다는 거. 요게 다릅니다. 그러면 체크 포인트 말씀드렸죠. 환율하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매수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열흘, 저는 못해도 열흘, 거래일수로 열흘입니다.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보름 정도 되겠죠. 열흘 이상은 그냥 지속적으로 나와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요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봐야겠다. 물론 그 사이 뉴스도 보셔야겠지만, 수급만 놓고 본다면, 이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보고, 외국인의 수급만 놓고 본다면, 그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해야 될 게, 뉴스죠. 재정정책이 진짜로 발효가 되는지, 요게 이제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재정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두시고 다음에 진짜 시장이 돌아설 때 어떻게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현금을 새롭게라도 유입을 시켜 놓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2009년도 상승했을 때 흐름을 보시라고요. 2009년도에 상승했을 때의 흐름을 보시면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못 먹었으니까, 한 몇 달 못 먹었으니까 요거 다 먹어야지. 요거 다 먹어야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유가와 이제 그 뉴스,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